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집에서 숙제로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게 다 시험 범위고 우리가 여유 있게 시험 진도까지 다 나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좀 집중해서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모두 교과서 92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왜 배울까?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나 기호, 가치관 등이 있다. 기호는 선호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고유한 특성, 즉 개성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개성의 정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걸 우리 정의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고유한 특성이 개성이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적절히 드러내야 된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창의적인 발상은 떠올리는 거죠. 창의적으로 떠올리고 그다음에 표현함으로써 형상한다는 건 나타낸다는 거죠. 좀 단어의 의미를 적도록 할까요? 형상하는 나타난다, 나타냄 이런 뜻이고요. 발상은 떠올린다 이런 뜻이죠. 떠올림. 정의는 어떤 단어의 의미 설명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표현한 것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다듬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적절히 드러나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네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개성을 좀 더 인상 깊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창조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타가 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인의 특성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한 거죠. 내가 개성을 기를 경우에 사회적으로 다채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죠. 뭘 배울까? 이 단원에서는 문화 향유가 공유랑 똑같은 의미죠. 나눈다는 뜻이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역량은 능력이죠.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첫 번째,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 고쳐쓰기 일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쓴 글을 점검하고 고쳐 써보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94쪽을 펴도록 합니다.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오랜만에 나들이 좀 가려고 하는데 날씨 한번 좋네. 사실은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죠.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날씨가 좋다고 이 친구는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어법이 뭐다? 실제 상황, 감정, 생각과 반대로 표현하는 걸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어제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해서 아픈 티도 못 내고 웃어서 웃는 게 아니었지. 웃는 게 웃는 거죠. 어떻게 웃는 게 아닐 수가 있지? 이거는 이 친구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우리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필기가 중간에 끊겼는데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라는 거죠. 모순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웃는데 웃는 게 아닐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모순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 비슷한 데도 우리 시에 보면은 유리창이라는 시에 보면은 슬프고도 황홀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홀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죠. 슬픈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두 개의 감정이 상반된 감정이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시에 역설적 표현이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교과서 96쪽을 펴도록 합니다. 먼 후일, 우리 김소월 시인이 지었죠? 김소월 시인은 굉장히 이렇게 남녀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이렇게 많이 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로다. 이 시도 우리 김소월 시인이 지었죠. 그러면은 김소월 시인에 대한 안내는 96쪽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데 당신, 여기서 당신은 하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약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찾으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찾은 게 아니라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일어났다 생각하고 쓴 글이죠. 났다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났다 치고 생각한 거, 이런 거를 우리 가정이라 그러죠. 상상해서 막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해서 쓴 거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러분들 1년, 2년, 3년, 4년 끝에 보면은 전부 다 잊었노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 반복법이라 그러죠. 반복법. 그래서 우리 유식한 말로 가군이라 그러는데, 가군은 단순히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연이나 각 행에, 각 연이나 각 행 끝에 반복될 때, 이거를 우리 가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 연이나 각 행의 끝에서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될 때 이걸 가군이라 그래요. 왜 이걸 가군이라 하면은 한시에서 따온 건데요. 한시는 쓸 때 규칙이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한시가 뭐 이렇게 네 글자씩 사행이 있다 그러면은 한시에서는 무조건 적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요 2행과 4행을 똑같은, 2행의 끝글자랑 4행의 끝글자를 똑같은 소리가 나는 글로 써야 돼요. 이런 걸 우리 가군을 지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시에서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이 시에서도 가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시 이런 개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각 연이나 행의 끝에서 반복되는 건 가군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반어법이 쓰이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뭡니까? 잊지 않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시를 보면은 각 행을 3번씩 끊어 읽습니다. 여기 좀 줄였는데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그어놨죠. 이런 식으로 3번씩 끊어 읽으라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사문보 율격이라 그래요. 사문보 율격. 사문보 율격이 뭐다? 3번 끊어 읽는다는 거죠. 음보는 끊어 읽기의 단위, 또 다른 말로는 호흡의 단위라 그러거든요. 음보, 끊어 읽기의 단위. 혹은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쉬려면 끊어 읽어야 되겠죠. 호흡의 단위죠. 그래서 한 행에 3번씩,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한 행에 3번씩 끊어 읽고 있으니까 사문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요 옆에 보면 사문보 써놓고 또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민요적 율격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민요적 율격은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 민요가 사문보이게요. 우리 대표적인 민요 뭐 있죠? 아리랑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민요도 3번 끊어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문보의 율격은 민요적 율격이다. 왜? 우리 민요가 3번 끊어 읽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이것도 가정한 거죠. 실제로 당신이 나를 나무란다, 혼내는 거죠. 나를 혼내지 않았는데 혼냈다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나무라냐, 혼내냐 하면 나무란다는 게 혼난다는 뜻이죠. 내가 잊었노라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책, 혼내는 거죠. 질책이 혼낸다는 거죠.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그 다음 년 봅시다. 내가 당신을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고, 당신을 굉장히 그리워했다고 말해도 또 당신이 나를 나무라면, 나를 혼내면, 이것도 가정한 거죠.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당신이 안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내가 잊기 싫었는데 영원히 못 만날 거라 생각하고 억지로 잊었다는 거죠. 잊었노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거 유식한 말로 가군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마지막 사연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그래서 계속 당신을 잊지 아니않고 있다가, 여기 하자의 본심이죠. 잊은 게 하자의 본심이 아니라 잊지 않고 있던 게 하자의 본심이죠.
먼 훗날 그때의 잊었노라. 미래에도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잊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반어법이 쓰이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각 연은 여러분들 1에서 4연까지 이루어졌는데 1에서 3년 보면은 일행에서는 당신의 행동을 가정한 거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찾는다? 아니면 나무란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면은 이행에서는 내가 잊었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1, 3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김소월 시인의 설명이 있고요. 자, 1, 2, 3년에 강년의 중심 생각이 있는 거죠. 1년에는 훗날 임을 만날 때의 하자의 반응 잊었노라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죠. 2년에서는 임의 질책에 대한 나의 반응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고 말하겠다. 임의 계속되는 질책, 아까도 말했지만 질책은 혼내는 거죠. 믿기지 않아서,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 다음에 임을 잊지 못하는, 사실은 당신을 안 잊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들 유인물 25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이 시는 갈래는 현대시고 자유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라는 거죠. 자유로운 형식, 뭐 형식에 딱 얽매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서정시가 뭐다?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정서가 약간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하는 거죠. 느낌, 뭐 감정 모두 포함하는 거죠. 감정을 주로 포함하다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정시니까 당연히 성격은 서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민요적, 아까 왜 민요적이었다? 삼음보였기 때문이죠. 한 행을 3번 끊어 읽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애상적은 가슴 애자에 다칠 상자거든요. 가슴이 다치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이야기여서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운율은 내재율이라 그랬는데, 내재율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시는 내재율은 선생님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재랑 주제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은 같거나 비슷한 시어는 시의 단어죠. 그 다음에 식구는 시의 구조죠. 시의 구절은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여 운율,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운율을 다른 말로 우리 리듬감이라고 하죠. 리듬감은 약간 노래처럼, 가락이 형성되는 노래처럼 들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 요 밑에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반어의 개념과 효과 봅시다. 반어는 표현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이나 글 쓰는 이가 이 부분 밑줄을 쓰도록 합시다.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잊지 않았는데 잊었노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심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 시의 경우 여기 밑줄 긋고요.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적표 받아오면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요거는 이런 의도로 부모님께서 말을 하신 것일 텐데 먼 후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먼 후일에는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은 반어법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면은 우리 삼음보의 율격을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행을 3번 끊어 읽는다는 거죠. 음보가 끊어 읽기의 단위 혹은 호흡의 단위라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신 같이 전통적인 삼음보의 민요적 가락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왜 민요적 가락이다? 우리 민요가 삼음보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리랑 아라리오 쓸 필요 없어요. 이거 3번 끊어 읽는 간죠. 그래서 우리 민요가 3번 끊어 읽기 때문에 3음 보면은 우리 민요적 가락이다. 7호조도 글자 숫자도 7글자에서 5글자 많이 쓰인다는 거죠. 한 글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거든요. 6글자, 4글자. 얘도 6글자, 4글자죠. 그래서 한 글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 민요가 7글자, 5글자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호조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우리 민요적 율격을 띈다고 하는데 이 시는 삼음 보면서 7호적 율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완전 민요적 가락인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1년부터 4년까지 뭐뭐 하면 잊었노라 라고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어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먼 훗날, 당신, 잊었노라 같은 시의 단어, 시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이 쓰인 거죠. 가정법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는데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정법, 뭐뭐 하면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물으시면 내가 대답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어법, 아까 말했듯이 표면적으로는 잊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은 위에 3번이랑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0쪽을 피도록 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정호승 시인은 약간 현실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룬 그런 작품을 많이 다룬 시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여기서 길이 끝나는 곳이라는 건 약간 사랑이 끝나는 곳, 절망적 상황을 뜻하는 거겠죠. 길이 있다. 아까 배웠던 우리 역설적 표현이 쓰인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약간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죠.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길이 끝났는데 어떻게 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 쓰였고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역설적 표현이죠. 길이 끝났는데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은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죠. 스스로 봄길이 되어, 봄길은 희망의 공간으로 길이 끝나는 곳과는 대조되는 거죠. 대조는 차이 나거나 반대되는 걸 우리 대조라 그러죠. 자,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죠. 상황은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다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그래서 절망적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자연물? 강물, 새, 꽃잎이죠. 강물이 멈췄으니까 절망적이죠. 새들이 안 돌아오니까 절망적이죠. 꽃잎이 흩어지니까 절망적인 건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보라, 보아라라는 뜻이죠. 봐라. 명령형으로 표현했죠. 보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좀 강하게 말함으로써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의지냐면은 밑에 나옵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역시 역설적 표현인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요 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이런 명령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3에서 6행이랑 그 다음에 11행에서 14행 보면 둘 다 뭡니까? 뭐뭐 곳에서도 사람이 있다. 뭐뭐 되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뭐뭐 곳에서도 사람이 있다. 뭐뭐 되어 사람이 있다. 뭐뭐 곳에서도 사람이 있다. 뭐뭐 되어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비슷한 어구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구를 반복하는 거죠. 시의 구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1행에서 6행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 표현한 거고요. 7행에서 9행은 사랑이 끝난 절망적 상황, 10행에서 14행은 사랑이 끝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다들 유인물 28쪽을 펴도록 합니다. 자, 갈래는 현대시, 이렇게 현대시래. 우리 보통 독립 이후에 강복 이후에 쓴 시를 현대시라 그러거든요. 자유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시고요. 서정시, 아까 먼 훗날 할 때 배웠죠. 자신의 정서, 감정이나 생각, 느낌을 표현한 시고요. 아까 역설적 표현 쓰였고요.
희망적, 약간 사랑을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의지, 아까 어떻게 의지를 표현했죠? 보라라는 시어를 통해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였죠. 그 다음에 제재랑 주제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은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단정적이라는 거는 뭔가 이미 결정난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을 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단정적이라는 건 약간 확정적,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확정적으로 사람이 있다, 딱 이렇게 강인하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의지적은 보라였고요. 그 다음 비슷한 식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식구가 뭐였죠? 우리 시의 구절이었죠. 시의 구절. 구절은 뭐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의 구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식구는 시어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왜? 시어가 단어잖아요. 단어가 합쳐져서 시의 구절이 되니까요. 그러면 시의 구절이 반복된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시어도 반복되는 거겠죠. 자, 역설의 개념은 모순된 표현이라는 거고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설의 효과는 일르니가 그 안에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내면의 의미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참신한 느낌 준다. 이거 밑줄 긋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르니에게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삶의 희망이 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희망은 있다. 유자라고 쓸게요. 이거 있을 유자죠. 한자로.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봄길의 의미는 여기서 희망의 느낌인 거죠. 희망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길은 뭡니까? 여기서 긍정적, 마찬가지죠. 희망적인 거죠. 희망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여기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으로 있다. 다 말이 안 되죠. 길이 끝났는데 어떻게 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끝났는데 길이 있을 수 없죠. 사랑이 끝났는데 사랑으로 남을 수 없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기 끝난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식구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식구 반복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비슷한 시어도 반복되고 있는 거겠죠. 왜? 시어가 모여서 식구가 되니까요. 요 옆에 의미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역설 표현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사랑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